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자, 오늘은 컴말 2급 실기의 가장 기본적인 셀 서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자료는 블로그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트인 셀 서식 1번 시트에 보면 자, 데이터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지문대로 현재 입력되어 있는 서식을 우리가 바꿔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문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A 1번지부터 I 1번지까지를 셀 병합 후 가로, 병합을 하면 가로는 가운데가 됩니다. 세로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글꼴을 휴먼 예체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글꼴을 휴먼 예체로 바꾸고요. 크기는 16으로, 그리고 굵은 기울임꼴인데 이중 실선이라는 건 밑줄을 이중 밑줄로 하자는 뜻입니다. 자, 제목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A 3번지부터 I 11번지까지 영역을 모든 테두리를 다 만들자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운데 맞춤, 가로 방향 가운데 설정을 하자는 뜻이겠습니다. 세 번째 A 3에서 I 3까지를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고요. 셀 음영, 채우기 색깔이 셀 음력입니다. 셀 음영 색깔을 표준색 빨강으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위에는 테마, 밑에는 표준이죠. 표준색 빨강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C4에서 C11, C4에서 11 이 영역은 텍스트 주정 셀의 맞춤으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셀의 맞춤이라는 건 여기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창을 띄워서 맞춤에 가면 여기에 텍스트 조정에 셀의 맞춤이 있습니다. 자, 셀의 맞춤을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변함이 없는데요가 아니라 자, 이 셀의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면 글자가 줄어들어요. 늘어나면 글자는 원상복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늘어나면 전혀 관계가 없고요. 줄어들었을 때 글자가 작아서 잘리거나 보이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자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진짜 되었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니까 그거는 절대 안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네 번째, E4에서 11 그리고 H4에서 11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범위 설정해 주면 됩니다. 심표 스타일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홈의 표시 형식에 보면 가장 일반적인 서식 세 가지 있죠. 회계, 백분율, 심표가 있습니다. 자, 심표 스타일 세 자리마다 심표를 찍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I4에서 I11 영역, I4에서 I11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이 숫자 뒤에 위라는 글자를 추가하자 그랬습니다. 자, 셀 서식에서요.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이라는 걸로 가면 요 숫자를 그대로 현재 숫자를 그대로 쓰겠다. 그대로 아무 것 없이 쓰겠다는 건 지표준이고요. 내가 숫자를 요렇게 한 자리, 소수점 자리에 심표를 맞추겠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걸 넣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표준에서 써도 되고요. 현재 숫자가 전부 다 한 자리죠. 그러면 요렇게 선택을 해줘도 돼요. 그럼 만약에 0을 두 개를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02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0 대신에 샵을 적어도 되는데 샵은 만약에 요 숫자에 0이 있으면 0을 표시하지 않고 공백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고 0은 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0으로 표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저 뒤에 위라는 글자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글자를 쓸 때는 따옴표 안에 적어주면 돼요. 따옴표 안에 글자를 적어서 보기가 정상적으로 나타나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C4에서 11영역은 이름을 제품명으로 적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이름은 여기 이름 상자에서 정의를 해주면 돼요. 이름 상자에 제품명이라고 적을 거예요. 적고 엔터. 그러면 이름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름은 뭐를 하는 거냐? 번지를 대신해서, 엑셀의 번지를 대신해서 이름으로 불리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름을 만들 땐 이름 상자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나는 이름을 잘못 만들었어요,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수식 메뉴로 와야 돼요. 수식이라는 메뉴에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든 이름을 지울 수도 있고요, 편집해서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D4에서 D11 영역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월, 일, 요일을 표시할 건데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월 두 글자 뒤에 월 띄우고 일 두 글자 뒤에 일, 그리고 한 칸 띄우고 가로 안에 요일까지 들어오게끔 만들자 그랬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가서요. 날짜 기본 서식이 여기 보면 날짜의 서식이 있어요. 해당되는 게 있으면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자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자 지정으로 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월은 month이기 때문에 M인데 두 글자라서 M 두 개, D 두 개가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원래 있던 걸 그냥 그대로 수정해도 되고요. 내가 있는 그대로 넣어도 됩니다. 자, 저 뒤에 다운표안에 적어도 되고요. 월, 일은 글자가 특별하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넣어줘도 됩니다. DD1 그리고 한 칸 띄우고요. 가로는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가로 안에 요일이 들어갈 건데 한글 요일은 영어 A를 3개를 적으면 이렇게 한 글자로, A가 4개가 들어가면 풀네임으로 요일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상태가 돼줘야 되겠죠. 자, 모양이 변경됐죠? 그 상태 그대로 저장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셀 서식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듣고요. 혼자 되는지 따라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셀 서식 2번으로 갔습니다. A1셀 제목 앞뒤에 특수 문자를 붙이자 그랬어요. 자,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만들고요. 특수 문자, 기본적인 도형 문자는 미음 누르고 키보드에 한자 키를 눌렀을 때, 자, 요렇게 특수 문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글자들이 뜨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걸 찾아서, 자, 앞에도 넣고요. 뒤에도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넣었어요. 두 번째, A1번지부터 I11번지까지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오라 그랬습니다. 병합하자는 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 맞춤해 보면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설정을 하고요. 범위가 합해진 건 아니죠. 그 영역에 지가 알아서 가운데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글꼴은 공서체를 하자 그랬고, 공서랑 공서체는 틀린 거예요. 크기는 16을 하자 그랬고요. 스타일은 굵게 하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 A3에서 A4 병합하고 하나씩 병합하고, 그 다음에 C3에서 I3까지 병합을 하자 그랬습니다. 네 번째, C4에서 F4까지는 1, 4분기 형식으로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현재 숫자 뒤에 슬래시 4분기라는 글자가 붙으면 되겠죠. 자,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사용 지정으로 와서요. 현재 숫자는 그대로 숫자 하나만 나타나겠다. 0. 뒤에 슬래시 4분기. 다운표 넣어도 되고요. 특별하게 의미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화면상에서 이렇게 다운표를 넣어줘야 반응을 한다는 건 이 슬래시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옴표를 어떤 경우는 넣고 어떤 경우는 안 넣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넣는데요.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들은 따옴표를 안 넣어주면 그 의미가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M이다 그러면 months가 되는 거고 H다 그러면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미 없이 일반적으로 화면상에서 띄우겠다라는 것들은 따옴표를 넣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숫자로 4분기죠. 자,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서 표시가 되어야 될 겁니다. 됐죠? 5번. I 7번 셀에 I의 7번 셀을 찾겠습니다. I 7번 셀에 메모를 넣을 건데 최하위라는 메모를 넣자 그랬습니다.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으로 가서요. 위에 이름 지우고요. 최하위라는 메모를 넣을 거예요. 최하위라는 메모를 넣고 난 다음에 자동 크기를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커서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면 메뉴가 안 떠요. 테두리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으로 가야 메뉴가 뜹니다. 요거 여러분들 주의해 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맞춤에 자동 크기라고 있어요. 이 글자에 맞춰서 메모의 크기를 조절하겠다는 뜻입니다. 항상 표시되겠다라는 건 딴 데 클릭하면 사라지거든요. 클릭하거나 갖다 대야지만 뜨는데 저걸 메모에서요. 표시 숨기기를 해주면 얘가 항상 화면상에서 표시되게끔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셀 서식 끝났고요. 세 번째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이제 할 수 있죠. A1부터 I1까지 셀 병합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글꼴은 공서체 크기는 15 굵은 기울임꼴 설정을 했습니다. A4에서 A11 영역은 셀의 맞춤 아까 했죠? 셀 서식에 맞춤에 셀의 맞춤 설정을 하고요. 이름을 도서명으로 이름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C4에서 C11과 I4에서 I11은 1000단위 구분기와 함께 세 자리마다 컴마하고 뒤에 원을 붙이라 그랬거든요. 셀 서식에 가서요. 사용자 지정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겠다는 건 요거예요. 그 뒤에 원을 붙이자 그랬습니다. 네 번째 C4에서 C11 영역을 복사하자 그랬어요. 컨트롤 C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복사 눌러도 됩니다. A15에서 A12 영역, 이 영역에 곱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자 그랬어요.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가면은 연산 곱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숫자를 이 숫자와 곱한 결과가 화면상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걸 선택하기 붙여넣기 연산 영역이다 라고 표현을 해 줄 겁니다. 다섯 번째 3행부터 11행 전체를 행 높이를 오른쪽 버튼 행 높이를 18로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18로 지정하고요. A3에서 I11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자 그랬습니다. 끝났죠? 이렇게 해서 서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의 모양을 꾸미는 거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 서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